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내게 있는 힘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지울 수 있는 얼룩이죠. 내 슬픔은 나만 지울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좋은 글, 좋은 글귀 명언, 독서, 글쓰기, 마음, 루틴, 필사, 확언. 삶이 힘들 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 그의 힘든 삶을 보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 그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리 그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산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종원 작가.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가장 고요한 순간을 살라. 가장 고요한 순간에 내면에서 빛과 흡수한다. 가장 혼란한 격변기를 지나고서야 결국에는 대지에서 지성으로 나를 다해 깊어지는 그리움의 별이 뜨는 것처럼.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12가지 질문. 빠르게 도착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 1.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차분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나? 3. 내 하루는 나를 위한 것인가? 4. 나는 내 선택을 확신하고 있나? 5. 질투에서 나온 말은 아닌가? 6.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7.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나? 8.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나? 9. 나는 내가 보내는 시간에 만족하나? 10. 더 큰 내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 11. 나의 말은 나를 높이고 있나? 12. 이것은 그의 성공인가? 나의 성공인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빠른 성공이나 빠른 성장에 집착하는 것. 하지만 도착한 그곳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사는 내내 고통만 늘어날 것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반드시 그 삶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은 어지러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게 좋은 삶은 빠르기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결정한다. 묻고 또 묻고 다시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2024년 3월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10가지 삶의 지혜. 1.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온전히 즐기는 법. 2. 때가 되면 게임을 스스로 중단하는 법. 3.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고 생각하는 법. 4. 언제나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산을 시작하는 법. 5. 거절해야 할 땐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 6. 분위기 파악하며 센스 있게 행동하는 법. 7. 조건을 걸지 않고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법. 8.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끝내는 법. 9. 불평하지 않고 하루를 긍정으로 채우는 법. 10. 같은 말도 예쁘게 말하는 법.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들 손흥민에게 어릴 때부터 들려준 아버지 손흥정의 13가지 육아 철학. 1. 그저 대충대충 살면 이 세상에 설 곳이 없단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2. 네가 멀리 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이 생긴단다. 3. 강한 사람이란 돈이 많고 힘이 센 게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 나간다면 그게 정말로 강한 사람이지. 4. 자유라는 연료가 타야 그 공간 안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야. 5.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네가 성인이 됐을 때 경쟁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해. 6.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반드시 정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이란 없단다. 7. 부모는 TV를 보고 핸드폰 화면이나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절대로 말을 듣지 않겠지.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다. 8.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의 성장을 생각해야 해. 9. 경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해야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는 패배하더라도 상대에게 덕담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량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10. 축구 선수로 내가 삼류였기 때문에 흥민이 너에게는 실패한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 11.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재능이 있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5만 원을 버는 게 행복한 삶이란다. 12.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하지.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고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잘해보고 싶어.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되지. 13. 경기 중 우리가 지고 있어도 상대 선수가 쓰러져 있다면 공을 밖으로 쳐내보낼 정도의 여유는 갖고 있어야 해. 부모의 육아 철학은 아이가 살아갈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려주면 성장의 깊이와 농도가 달라지겠죠. 부모가 자신의 삶의 철학을 더하면 아이도 자신의 삶에 깊이를 더합니다. 시작하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책 육아, 손흥민,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잠들기 전에 보는 쇼츠가 아이와 가족 모두의 정서지능을 망칩니다. 잠들기 전 쇼츠를 보는 부모는 결국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1. 하루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긴다. 2. 결국 가족 모두가 잠들기 전 1시간 이상 쇼츠를 보며 소비한다. 3. 가족 모두의 독서 시간이 짧아지고 결국 문해력이 실종된다. 4. 스마트폰을 손에 잡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우울하다. 5. 각종 유혹에 쉽게 중독되며 심각한 무기력에 빠진다. 잠시 머리 좀 식힐까? 알아요. 시작은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한 쇼츠를 결국에는
1시간이 넘도록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그렇게 1시간 동안 봤지만 결국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식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아니요,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졌고 이전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틱톡, 쇼츠, 릴스 등 1분 미만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소비하며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각종 SNS 기업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들이 영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다음 영상을 기다리며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준점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며 더 짧은 것만 원하는 단순한 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1분도 길다고 생각하며 더 짧고 자극적으로 요약한 것만 찾게 되죠. 의지력도 약해지고 읽는 것에 취약해져서 언어 능력도 최악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영상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 쇼츠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급하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자기 전에 누워서 자신도 모르게 중독된 듯 시청하며 시간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쇼폼 콘텐츠에 중독되는 것은 마약이나 술과 같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자극적인 영상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가족 모두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 시청하지 않는 시간 동안 매우 불안하다. 2. 책을 읽지 못해서 문해력이 낮아진다. 3. 우울증으로 정서가 파괴된다. 4. 무기력에 빠져서 무엇도 하지 않는다. 5. 자극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낮아진다. 아이는 결국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담습니다. 부모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에 빠지는 모습은 아이 눈에 이렇게 읽히죠. 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제는 그 삶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음 3단계 과정을 부부가 모두 읽고 실천한다면 아이와 만날 내일이 더욱 아름다울 겁니다. 1.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기. 2.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기. 3. 찾아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서로에게 예쁜 말을 들려주며 숙면하기. 김종원 작가, 육아 고민, 육아맘, 홈스쿨링, 육아 소통, 육아 스타그램, 부부 스타그램,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니까. 나는 충분히 빛나는 하루를 살고 있다. 나는 내가 보낸 하루의 가치를 믿는다.